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상해보험에 의해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액상품과 실손보장상품을 나누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액보장상품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망보험금이 되겠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에게?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개념을 물어보면서 간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한다. 틀린 거고요. 간접적인 결과는 지급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간접적인 결과도 틀린 거예요.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두 번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보험 기간이 개시 전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이거는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더라도 그 사고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개시 전에 일어난 거니까 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 많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사망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망한 경우 말고 인정해주는 사망, 이걸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는데, 실종 선고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실종 기간이 끝난 때를 사망으로 보고요. 시험에는 실종 신고 후 1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틀린 거고,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했다. 예를 들면 배가 침몰했다든지 항공기가 추락했다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럼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발표를 해요. 사망자 몇 명, 부상자 몇 명, 이때 사망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사망으로 보냐면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 예를 들면 주민등록 초본,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죠. 그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요거를 우리가 사망일자로 보겠다. 관련돼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사망보험금을 보상한다. 요 2억 원은 근거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한도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인 거지 보험 금액을 딱 정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사망보험금 지급 후에 피보험자 생존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미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회수를 하겠죠. 그리고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면책이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과실은 보상한다 그랬고요. 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당하거나 행방불명 시 사망 인정 시기, 이건 재난이죠. 이럴 땐 언제로 보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사망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종합문제 형태로 다음 중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챙겨두시고요. 다음에 후유장애보험금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보험 기간 중 상해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상태, 그러니까 장애 지급률 또는 장애 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보험금을 지급해요. 가입 금액에다가 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겠죠. 다만 밑에 보면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그러면 장애 지급률의 가장 밑에 최저 지급률에도 이르지 못했대요. 그럼 뭐예요? 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이럴 때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죠. 보험 기간 전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한다. 아까 사망하고 똑같아요. 후유장애가 보험 기간 중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사고가 보험 개시 전이면 보상하지 않고요. 두 번째, 2년간 한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한다. 한시적인 장애인 경우에는 2년이 아니고 5년간 장애를 입었을 때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틀린 거고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상해,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보상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 중요한 지문들 챙겨두시고, 한시적인 장애기간, 한시적 장애는 몇 년 인정해준다 그랬죠? 5년, 중요한 숫자고요. 간혹 가다가 뭐 3년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합니다. 이것도 80%로 시험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애는 언제까지 결정하느냐?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요.
180일 이내에 지급률을 확정하고, 그럼 180일이 됐는데 장애 지급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0일째 되는 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분류표 기준에 준해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보험금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냐면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마찬가지로 다음 중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종합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럴 때 이렇게 숫자 같은 것들을 바꾸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손해보상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째, 동일한 질병 또는 동일한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합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하실 게 밑에 거예요. 동일한 신체 부위에 두 개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동일한 질병, 동일한 상해로 두 개의 장애가 생긴 건지 아니면 동일한 신체 부위에 두 개의 장애가 생긴 건지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로 두 개인 경우에는 합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신체 부위의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치지 않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했다. 이 경우는 동일한 상해가 아니라 다른 상해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는 거죠. 상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입은 장애가 두 가지 이상 다르게 나왔으니까 그 장애 따로 평가하고 이 장애 따로 평가하고 그때마다 평가한다는 개념이고, 밑에 보면 동일한 부위에 가중이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애 지급률을 차감하고 결정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해가 발생을 했는데 하나 발생한 그 상해 위에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장애 지급률을 지급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추가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상해 사망 발생하게 되면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후유장애 담보는 소멸한다. 약관상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사망이 발생했다. 이럴 때도 책임 준비금 주고 소멸했죠. 마찬가지예요. 후유장애인데 만약에 사망이었다. 사망이 됐다고 하면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후유장애에 관련된 담보는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빨갛게 돼 있는 부분, 특히나 동일한 질병인지 동일한 신체 부인지 그때 합산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걸 적용하는지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타 보험금으로 넘어갈게요. 상해 진단비하고요. 입원 급여금하고요. 입원 일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 급여금, 수술 한 번에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정액 보상이 아닌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또는 뭐 정액 보상만 묶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때 상해라 하더라도 입원 의료비, 입원 급여금은 입원 일당이에요. 하루에 얼마,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입원 의료비는 입원한 기간 동안에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의료비는 정액 보상이 아니고 실손 보상이고요. 상해 통원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실손 보상이에요. 뒤에 의료비가 입원이든 통원이든 의료비는 실손 보상 그 보장이지 정액 보상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상해 진단비는 피보험자가 보장 개시 이후에 미리 약관에 정한 특정 장애 상해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진단 자체로 진단받는 순간 얼마. 예를 들면 질병보험이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받는 순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상해인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진단금이 약관상 정리가 돼 있다면 그러면 그 진단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상해 진단비고요. 특정 상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금액 지급은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회사별로 상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뭐 화상을 입었는데 몇 급 이상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진단과 동시에 무조건 얼마를 지급해서 빨리 치료를 받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진단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얘는 용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입원 하루당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일당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액 보상이고요. 상해 입원 일당의 지급 일수는
1회 2번당 180일 한도입니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얘를 120일, 90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입원할 때 계속 입원을 180일까지 인정해주고 있고요. 동일한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했다. 이거는 한 개 입원으로 보아서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입원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퇴원신까지 입원 일당은 계속해서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입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험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계속적인 입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퇴원할 때까지 입원 일당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 한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 상해보험하고 그다음에 질병보험이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뭐 일부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통이고요. 상해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지만 나중에 질병보험에 가서는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원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 보상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수술급여금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수술 한 회당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급하는 거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하게 되면 한 회에 한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밑에 보면 정액보상은 중복보상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보험금을 중복해서 지급합니다. 시험 문제에 예를 들면 입원 급여금 같은 경우는 중복 계약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한다. 틀린 거예요. 중복해서 지급이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액 보장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지문으로 가끔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실손 보장 상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의료 실손, 의료 실비 보장해주는 보험 있잖아요. 실손보험, 실손보험 얘기하는데 그게 질병도 해당이 되고 상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상해와 관련된 실손 의료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은 기본형 실손 의료보험에다가 세 가지의 특별 약관을 더한 개념이에요. 요거는 그냥 요 구조 자체로 기본형과 세 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지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4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요. 상해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거나 처방 조제, 약을 지은 경우에 그 의료비를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특약 보장 항목은 특약이 따로 있으니까 기본형에서 보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기본형에서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다. 가끔 특약 중에서 일부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럼 기본형에는 뭐가 있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과 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치료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공부하실 질병보험하고 같은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특약은 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을 저희가 1, 2, 3으로 표시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특별약관 이름이에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특별약관이라는 건데요. 이게 흔히 뭐 50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어깨에 관련됐을 경우에는 도수치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충격파도 막 쏘이고요.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아요. 그 주사를 맞는 게 이제 증식치료라고 하는 건데 요런 것도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요 특약을 선택하시면 돼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마 개념인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치료를 맞추고 뭐 이러는 건데 그 도수치료하는 행위료라든지 아니면 증식치료는 약물을 투입하는데 그 약물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런 약제비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같은 거 충격파 하고 나서 이제 물리치료 가는 거 받을 때 치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비급여 주사료 특별약관.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약관이 되겠죠. 다만 항암제하고 항생제의 경우에는 뭐 희귀의약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험 문제에는 요 항암제와 항생제가 많이 나와요. 항암제와 항생제는 비급여 주사라 하더라도 얘는 기본형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생제를 포함해서 특약에서 보장한다.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비급여를 하더라도 항생제, 항암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는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 예를 들면 우리 MRI, 뭐 MRA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요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조영제라든지 판독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본형 네 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 첫 번째 거는 도수치료, 그 다음에 증식치료, 그 다음에 체외 충격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비급여 주사인데 항생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MRI나 MLA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특약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밑에 보면 특약 보장 항목 중 일부 항목은 기본형에서도 보상한다. 틀린 거죠? 예, 기본형에서는 특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담보별로 한도 한번 볼게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입원은 5천만 원이고요. 통원은 회당 30만 원, 그리고 연간 보상 한도는 180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 한도기 때문에 숫자만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통원 5천만 원 한도다. 틀린 거고요. 예, 입원만 5천만 원이고요. 통원 같은 경우는 뭐 회당 50만 원이다. 틀린 거고요. 횟수 같은 경우도 연간 90회 틀린 거예요. 주로 숫자를 바꾸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숫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상해보험에서는 이 밑에 특약에 대해서 한도를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한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질병보험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특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도수치료, 증식치료 이런 것들은 연간 350만 원 한도로 50회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우리 비급여 주사죠. 이런 경우에는 250만 원 한도로 50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MRI 같은 거 자기 공면 영상이죠. 요거는 300만 원 한도로, 중요한 게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상해보험에서 만약에 보상 한도와 관련돼서 물어본다면 출제된 거는 요 횟수를 제한하는 거죠. 연간 5회 또는 연간 위에랑 맞춰서 50회 한해서 보상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특이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보다는 상해보험에서는 횟수, 세 번째 특약 MRI는 별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입니다. 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비 같은 걸 낼 때 일부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번은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를 자기가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급여 10%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그 자기 부담금과 그 다음에 비급여 이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에 내가 원래는 2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선택형 두 번째 선택형 2예요. 그래서 요 선택형 2는 자기 부담금을 좀 더 줄인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원 같은 경우는 병원 등급별로 10,000원에서 20,000원, 그래서 10,000원, 15,000원, 20,000원, 그래서 의원들은 10,000원, 병원들은 뭐 15,000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뭐 20,000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액하고 20% 중에 큰 걸로 자기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요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뒤에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구분에서 나올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특약 같은 경우는 입통원 관계없이 회당 2만 원과 30%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 부담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힘드시지만 외우셔야 돼요. 기본형은 20%가 원칙이고 선택형 2는 10%다. 요거 기억하시고, 요건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놔두시고, 특약은 2만 원과 30% 중에 큰 금액이다. 요거는 입원과 통원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숫자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기본형의 상해 입원 의료비인데요. 하나의 상해당 보험 가입 금액 아까 우리 얼마였죠? 5천만 원이었죠?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우리가 20% 자기 부담하고 80%를 받는 거고요. 선택형 2는 10%인데 원래 선택형은 둘 다 90%였던 거를 선택형 2는 본인 부담금은 90%, 10%만 자기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는 80%. 이렇게 해서 둘 다 80%인 것이 기본형. 그 다음에 본인 부담 90%, 그 다음에 비급여는 80%. 요게 선택형 2예요. 여러분이 개념만 분류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상 제외 금액은 표준형은 20%죠. 왜냐하면 여기 80%만 지금 보상하니까. 선택형은 10%. 자기 부담,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은 10%, 그 다음에 비급여는 20%를 지금 이제 보상 제외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했다. 내가 못 받는 돈이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0만 원이라는 숫자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급 병실료는 원래 기준 병실이 있는데 그거보다 좋은 뭐 1인실, 2인실 이런 거 사용해서 추가되는 병실료가 되겠죠. 요거는
기준 병실과의 차액 중에서 50%, 이 50%를 뭐 40%, 80% 시험 문제 내고 있고요. 공제한 후의 금액이고 일일 평균 1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5만 원 뭐 이런 형태 시험 문제 많이 나고 있고요. 밑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아예 뭐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그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 중에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얼마? 40%.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얘는 그냥 쭉 써놓고 이때 몇 퍼센트냐를 해서 30, 40, 50, 60 이렇게 찾는 문제도 자주 출제됐어요. 여러분 이 40%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자주 많이 나오는 지문은 50%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면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만 보상한다. 뭐 이런 지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부담금의 40% 기억하시고요. 자, 기본형의 상해 입원 의료비에서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 의료비는 보상 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90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원래는 연단이거든요. 365일마다 새로운 입원으로 해주는데 밑에 보시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에 보상 한도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365에서 90일을 빼면 275일이에요. 그 이내인 경우에는 365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365일까지 90일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90일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365일이다. 그래서 275일 이전, 그러니까 90일 이상 남았을 때는 365일째 새로운 입원으로 가는 거고, 90일이 채 안 남았을 경우에는 90일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요. 입원 치료 중에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보험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계속되는 입원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상은 한다 그랬죠? 예, 보상해 주는데 언제까지 해주냐면 180일 한도로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중인 입원,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계속된 입원비 보상합니다. 입원 일당도 보상하고 입원 의료비도 보상하고, 이때 90일, 뭐 365일 위에 거랑 헷갈리라고 숫자 바꿔서 시험 많이 냅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에 계속 입원에 대해서는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 기억해 두시고, 직원 복리후생제도에 의해서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것이 근로소득에 포함됐다면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아주 간혹 얘를 감면 후로 시험 문제 출제하기도 하죠.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얘고요. 일단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입원 의료비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보상할 때는 날짜를 바꿔서 180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90일, 만약에 365일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275일 이후에 종료가 되면 90일 뒤에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한다. 90일이라는 숫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통원의료비예요. 통원의료비는 회당 30만 원 한도였죠. 아까 우리 앞에서 보상한도 보신 거, 이거 50만 원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통원치료 처방조제 의료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하고요, 비급여를 합계해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동안 요 한도를 체크하고요. 방문은 180회, 처방도 180건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요 180회, 180건 요것도 역시 여러분이 중요한 숫자고요. 밑에 보시면 통원 치료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계속 통원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역시 입원과 동일하게 보상을 합니다. 얼마 동안? 180일 동안 보상을 하는데, 통원 같은 경우는 입원하고 달라서 몇 번 통원을 하느냐는 별도로 규정해요. 그래서 외래 통원은 90회, 처방전은 90건 한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기간 중에는 1년 단위로 외래 180회, 처방조제 180회. 그런데 보험기간 종료 후에는 180일까지는 보상을 하는데 횟수를 외래 90회, 처방전 90회로 제한한다. 숫자를 좀 나누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상해로 같은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하거나 또는 2회 이상 처방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한 회의 외래 또는 한 건의 처방으로 인정하고요. 이거 이번하고 똑같죠?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한 번은 의원 갔다가 한 번은 종합병원 갔다. 종합병원이 공제가 크거든요. 그럼 그걸로 적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럴 때는 본인 부담액의 40%를 보장을 받게 되고요.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여기 한도가 얼마냐. 요거 중심으로 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공제한다 그랬는데요. 공제는 얼마나 하느냐. 외래 1, 2, 3 했는데 외래는 주로 뭐냐. 1이 뭐냐면 의원이에요. 의원. 그래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래 2번이 뭐냐면 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뒤에가 병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더 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맨 뒤에 거는 두 개니까 외우시기 쉽겠죠. 개념도.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요것이 이제 가장 상급 의료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의료기관은 의원. 의원이니까 뭐 조산원이나 보건소 같은 걸 다 포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병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원에 가셨을 때는 10,000원과 20% 중에서 큰 금액, 15,000원과 20% 중에서 큰 금액, 그 다음에 20,000원과 20% 중에서 큰 금액이고요. 처방 조제는 8,000원과 20%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순서대로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요. 네,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공제 금액으로 맞는 것은 4개가 쭈르륵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고르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디에서 치료받았을 때 얼마, 어디서 치료받았을 때 얼마,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해보험은 물론이고 질병보험에서도 똑같거든요. 시험 문제 여러 한 번은 마주치실 수 있을 만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원은 10,000원 20%, 병원은 15,000원 20%,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20,000원 20%, 처방조제는 8,000원 20%고요. 선택형 2는 이 뒤에가 공제기준금액에서 20%가 아니죠. 왜요? 우리 자기부담금은 10%, 그 다음에 비급여는 20%였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앞에 공제 금액은 똑같아요. 10,000원, 15,000원, 20,000원, 8,000원. 뒤에가 뭐냐면 공제 기준 금액이 본인이 그 부담한 거, 그거 본인 부담금은 10%, 비급여는 20% 합산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선택형 2는 자기 부담금을 10%만 지금 그 부담하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로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방조제 똑같이 8,000원이에요. 특히 선택형 2에서 처방조제 요 금액을 뭐 9,000원, 10,000원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5,000원을 공제한다. 이런 지문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제 금액, 항목별 공제 금액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밑에 있죠? 보건진료소는 1회당 5,000원만 공제한다. 틀린 거예요. 10,000원과 20%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 노후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인데요.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상해보험에서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계속해서 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개념만 빨리빨리 보시고요. 나중에 질병보험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해보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질병보험에서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은 좀 해두셔야 되고, 상해보험 쪽에서는 출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현재까지는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실손 의료보험인데요. 얘를 좀 쪼갠 거예요. 일반적인 실손 의료보험이 아니고 노후 실손 의료보험. 그럼 느낌이 뭐예요? 노후니까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인 것 같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을 더 많이 내더라도 65세 이상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 이게 노후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나이를 올렸다. 가입 연령을 높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이거는 뭐냐면 유병력자니까 뭔가 병이 있었던 분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런 것들을 완화하나요? 아니면 더 강화하는 건가요? 유병력자가 병이 있다고 기재를 하더라도 인수를 하는 거니까 완화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일부 병력이 있는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나중에 질병보험에서는 여기 쭉 설명해 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 나오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챙겨두시고요. 일반 실손보험은 우리 기본형과 그 다음에 3개의 특약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기본형은 4개가 있었죠.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4개가 있었고 특약이 3개 있었어요. 첫 번째가 도수치료, 그 다음에 증식, 체외 충격파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비급여 주사료가 있었죠. 항생제, 항암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하고요. 네 번째가 자기공명영상, 그래서 MRI, MRA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상품 구조인데 노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질병과 상해 의료비 외에 특약이 2개가 있어요. 이 특약은 앞에 일반 실손보험하고 다른 특약이에요. 노령자기 때문에 요양병원 의료비를 치료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고 상급병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의료비와 2개의 특약이고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기본형만 있어요. 기본형 아까 4개 있었죠.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질병보험에서는 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유병력자는 특약 없이 기본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변경 주기가 있는데 보험료는 1년마다 다 갱신이 되고요. 다만 일반 실손보험은 15년 후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노후와 유병력자는 3년 후에 재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보험에 가시면 요 기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갱신은 1년마다 하지만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15년, 나머지는 3년. 그래서 전부 다 3년 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해보험에서는 크게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질병보험에 대비해서 지금 요 밑에 일반 실손보험은 15년, 나머지는 3년이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입원 의료비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시험에 저쪽에 질병보험 쪽으로 가더라도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의료보험은 10% 또는 20%를 자기가 부담하죠. 10% 부담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택형 2. 20%를 자기가 부담하는 거를 기본형 이렇게 얘기하죠. 비급여는 둘 다 똑같이 20%고요. 노후 같은 경우는 20%, 30%. 자기 부담금이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30% 더 많은 거고요. 최소 자기 부담금은 일반 노후 없고요.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이미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10만 원은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1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만 보장받겠다. 그래서 최소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공제도 마찬가지죠. 우선 이만큼은 공제하겠다. 이런 건데 일반은 없고요. 노후 30만 원, 유병력자는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보장 한도. 일반 같은 경우는 동일 질병 상해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보상해 준다 했는데 노후 같은 경우는 1억 간병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죠. 그리고 연 500만 원 초과할 때만 더 보상해 주고요. 유병력자는 똑같이 5,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자주 출제되고 있는 건 아니고 질병보험 쪽에서는 여기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금 특히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주 출제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우리 통원의료비예요. 통원의료비는 보장 범위가 외래와 처방조제, 외래와 처방조제인데 유병력자는 처방조제를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외래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보험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기부담은 아까하고 똑같죠. 10에서 20, 20, 20, 30, 30, 30 똑같이 자기부담 하고요. 최소 자기부담금은 병원 급별로 지금 일반 같은 경우는 10,000원, 15,000원, 20,000원, 20% 중에 큰 금액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데 노후 같은 경우는 없고요. 유병력자는 무조건 2만 원이고요. 우선공제 없고 3만 원 없고요. 그 다음에 보장한도는 일반 같은 경우는 회당 30만 원, 연간 180회인데 노후는 연간 한도 없이 회당 100만 원이고요.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회당 20만 원, 연 180 해가지고 보장 한도가 약간 작게 적용이 돼 있어요. 요 통원 의료비 부분도 시험에 질병보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무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심사 항목이 있는데요. 이 가입 심사 항목은 일반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간 뭐 요렇게 뭐 질병을 확정 진단 받았거나 의심 소견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수술, 투약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가입 심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에서 조금 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개월간 뭐 약물이나 이런 걸 복용한 적이 있는지, 1년간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간 7일 이상 치료받거나 30일 이상 투약한 그 경험이 있는지, 10대 질병에 의한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요. 대신에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암 치료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중요한 건데 시험에 상해보험에서는 출제되지 않고요. 질병보험에서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와요. 그래서 유병력자의 가입 심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고를 때 시험 문제는 유병력자로 나오지만 정답은 뭐예요? 얘는 가입 심사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유병력자인 경우에는 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단체 개인 실손 의료보험 연계 제도인데요. 요건 여러분이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현재까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손 의료보험을 제가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느 회사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단체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을 한 단체 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 보상이 안 되잖아요. 비례 보상이 되잖아요. 그럼 내 보험이 있는데 단체 보험을 또 들게 되면 중복 보험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보험을 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중지시켰다가 퇴사를 하면 다시 살리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단체만 가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퇴사를 하면서 얘를 내 개인적으로 개인 실손보험을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근무했어요. 그때는 단체 실손 의료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하려고 했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럴 때 이 단체 보험을 내가 내 걸로 바꿔서 가져갈 수 있나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재직 중에 중복 가입을 해소하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서 중복되는 걸 막겠다는 거고, 두 번째, 퇴직 후 보장이 가능하도록 내 단체 보험을 퇴직하면서 개인 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인 실손 의료보험의 중지 및 재개인데요. 자, 첫 번째, 개인 실손 의료보험의 중지 재개는 단체 실손 의료보험 가입 후에 개인 실손 의료보험을 중지하는 거죠. 원래 제 실손보험이 있었는데 단체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재직하면서 그러면 내 실손보험은 중복이니까 일단 중지해 주세요 해서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퇴직할 때 중지해놨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를 하는 이런 형태고요. 두 번째,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 재직 중에는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퇴직할 때 개인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단체 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제도가 연계 제도고요. 자, 이 관련돼서 이제 중지와 재개의 방법. 신청은 개인 실손 의료보험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가서 직접 중지해 주세요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1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해서 중복되는 보장 종목을 중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재개할 때는 마찬가지로 단체 보험 종료하고 1개월 이내에 중지 신청한 보험회사, 원래 내 그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가서 이거 이제 재개해 주세요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 보험 종료 후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연계가 되는 거니까 심사 없이 바로 재개를 하고요. 만약에 1개월이 지났거나 누적 3개월을 초과해서 오면 그때는 별도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단체보험 가입하고 계셨던 분이 중지했잖아요. 그러면 끝났으면 바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재개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 이거 재개해 주세요는 뭔가 역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심사를 한다는 것이고,
재개 상품은 재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판매 보유 중인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입한 게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판매 중지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판매하는 걸로 재개가 되고요. 중지된 상품과 자기 부담률이나 보장 내용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입했던 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자, 재개 불가는 특약으로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주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주계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계약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번에는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거. 전환 대상은 전환 직전 5년간 계속해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65세 이하자가 전환할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1개월 이내에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했던 보험회사, 원래 내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가서 이거 내 개인으로 바꿔주세요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5년간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이거나 10대 중대질환 치료 이력이 없다. 그러면 큰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그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전환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장 종목, 보장 금액, 자기 부담금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금 가입하고 있는 단체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체 보험과 그 다음에 개인 보험의 전환, 재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이 부분부터는 상해보험의 특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5영업일, 10영업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지급기일이 초과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사유 및 지급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죠.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원칙은 3영업일인데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해보험에서는 10영업일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정 지급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밑에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 보험금의 20%, 30% 해지 환급금 한도 내에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해지 환급금 아니고 추정 보험금의 50% 기억하시고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 대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주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여기에 이렇게 괄호 쳐놓고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건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아니고 그거보다 높은 계약대출 이율의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거를 평균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이율,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이율도 틀린 거예요. 보험 계약 대출 이율로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요. 이거는 교통상해보험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해보험 중에 하나죠. 자,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운전자형과 비운전자형이 있는데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탑승 중 교통사고, 비탑승 중 교통사고, 요게 이제 운전자형이고요. 비운전자형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빠졌겠죠. 탑승 중, 비탑승 중 교통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훨씬 더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교통상해보험에 보상하는 손해로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묶어서 시험 문제 내지만 실제 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첫째, 시운전, 경기, 흥행을 위해서 운전 중에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다면 보상하지 않겠다. 이건 똑같죠. 두 번째,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차에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 이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동차 중에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청소, 운행이 아닌 거죠. 이것도 보상하지 않는 거고 건설기계나 농업기계는 보상은 하는데 문제는 얘가 운행 중이 아니고 작업기계로서 건설기계가 실제 건설 작업을 하는 동안 농기계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동안 사고가 났다. 이거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기계가 도로를 운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보상하죠. 왜 보상해요?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운행 중인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자동차, 뭐 기타 교통수단 얘기했는데 교통상해보험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차,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우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구종건설기계 있죠. 예, 구종건설기계 주로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로 봅니다. 다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제외가 되고요. 이거 이외의 교통수단을 우리가 기타 교통수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차도 있고요.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조심하실 거는 스쿠터예요. 스쿠터는 기타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륜 자동차로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는 자동차 관리법상 스쿠터는 자동차로 본다. 틀린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고 기타 교통수단이다. 기억하시고 구정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그 다음에 농업기계 같은 것들도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겠다. 구정건설기계는 쭉 나열되어 있고 특히 덤프트럭은 자동차가 아니고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된다. 요거는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도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밑에 보면 교통상해보험 약관상 스쿠터는 자동차 종류에 포함된다? 아니죠. 스쿠터는 뭐예요? 기타 교통수단이다. 덤프트럭은 기타 교통수단이다? 아니죠. 구종건설기계니까 자동차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요. 자, 교통상해보험 중에서 특히 휴일, 주말 교통상해가 있는데요. 휴일은 뭐예요? 휴일. 토요일하고요. 법정 공휴일. 이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 요걸 휴일로 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휴일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휴일, 주말 교통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날짜는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때 피보험자의 휴가 기간 중 사고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자체는 휴일이지만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의 책임 시기는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날의 0시부터 끝나는 날의 2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0시와 24시, 얘는 16시, 오후 4시로 시험 문제 많이 나고 있으니까 잘 주의하시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인데요. 이때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은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이런 걸 얘기하겠죠.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거나, 승하차 하던 중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승강장 내에 대기 중에 사고가 났거나 이때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승하차 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승강장 내에서 대기 중에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많이 나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이 뭐냐가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여객수송역,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쭉 읽어보시고 기억은 하나만 하시면 돼요. 빨간 거. 전세버스하고 렌트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아요. 렌트카는 엄밀하게 말하면 대중교통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도 마찬가지로 따로 본인이 대금을 내고 지불한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그 다음에 전세버스로 운행 중 교통사고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개는 면책사항이다.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대중교통 이용수단에서는 전세버스, 렌트카는 제외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입은 손해인데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신체 보조장구는 역시 제외가 되고요. 다만 인공장기같이 이식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포함되고, 뺑소니가 뭐냐? 경찰의 뺑소니 사고로 신고가 되고 자배법상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뺑소니로 보고, 무보험차라는 건 뭐냐? 자동차 보험에 대인배상 2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무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인배상 2를 가입하지 않으면 무보험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 무보험차 사고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는 제외고요.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무보험차일 때 보상을 합니다. 이것도 예외상위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가끔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온 건 영업 목적 자동차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많이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영업 목적으로 운전사고는 제외다.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단체 상해 보험인데요. 단체 상해는 단체라는 게 5인이죠. 5인. 5인 이상의 근로자 또는 구성원인데요. 나머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요 단체의 구분이에요. 요 단체의 구분.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종 단체, 2종 단체, 3종 단체예요.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4종은 없다. 네, 4종 단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단체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급여단체, 법정단체, 규약단체 할 때 특별단체라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4종 단체, 특별단체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쭉 써놓고 얘는 몇 종 단체냐, 얘는 누구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종 급여단체는 이름이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사가 됐든 관공서가 됐든 급여를 주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이걸 우리가 1종 급여단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중요한 거고요. 2종의 법정단체예요. 법정단체는 급여를 주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회, 의사회와 같은 동업자 단체,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단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단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규약단체예요.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인정받던 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단체인 거 있죠. 조기 축구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단체잖아요. 예를 들면 동창회, 동문회, 이런 것들이에요. 구성원이 명확해서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한 단체. 얘는 이 세 개가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가운데 거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를 2종 단체라고 한다. 맞았다, 틀렸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구성원이 명확해서 이런 단체는 몇 종이냐, 이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단체는 꼭 기억해 두시고, 단체 피보험자 변경은 단체 보험하고 비슷하죠. 피보험자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교체가 되면 일단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변경할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험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신규 직원 채용 시 자동적으로 피보험자 수는 증가한다. 단체에 신규 직원이 채용됐으니까 당연히 피보험자 수가 증가할 것 같잖아요. 틀린 지문이에요. 왜 틀렸어요? 보험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증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라는 단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단체보험에서 타인의 사망 계획인 경우에는 원래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었죠.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두 개는 단체 상해보험에서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질병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